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토트넘, 결국 프리미어리그 14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예견된 승리를 사우샘프턴에 거두면서 현재 순위 14위, 15위 크리스탈 팰리스와 승점 동률인 상황인데요.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한 이후 21라운드 시점에 토트넘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순위, 최악의 승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5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에 실패했던 토트넘인데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영국 현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전력 보강이 그리 좋지 않다라면서 다른 팀들의 전력이 더 강화됐다며 7, 8위권이라고 분석했거든요. 이 순위는 유로파리그 진출도 어려운 유럽 대항전 진출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진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지금 현실은 그 전망보다도 최악인 2부 리그 강등의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고위층은 올 시즌 도중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고한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처한다면 그 자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2부 리그 강등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는 여름 이적 시장 기간 토트넘을 떠나고 또 토트넘을 떠날 때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북런던 라이벌인 아스널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내부 정보 소식통 1티어로 유명한 에이전트 폴 오키프의 최신 정보와 더불어 토트넘 현지 담당 기자들의 최신 보도 내용을 통한 토트넘의 내부 상황, 그리고 토트넘의 2부 리그 강등 가능성, 손흥민 선수의 이적 옵션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맨시티전 4대0 깜짝 승리 이후 9경기 토트넘의 리그 성적 1승 2무 6패입니다. 16골을 몰아치긴 했지만 무려 19골을 실점하면서 이 기간 9경기를 치른 팀들 간의 순위를 보면 무려 18위, 18, 19, 20위 강등되는 3개 팀의 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이 기록을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공영방송 BBC에서 일제히 정리해서 보도하면서 최근 토트넘의 9경기 성적과 경기 내용은 2부 리그로 떨어질 정도로 부진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 유일한 승리는 그 기간 동안 단 1승도 없었던 최하위팀 사우샘프턴, 러셀 마틴 감독을 경질한 사우샘프턴 뿐입니다. 게다가 토트넘 허스퍼의 현재 전체 성적을 놓고 보더라도 올 시즌 20개 팀 중에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팀 3손가락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긴 경기를 크게 대승으로 거두면서 득점은 많고 골득 실차는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성적은 지금의 흐름, 지금의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는 2부 리그로 충분히 갈 수도 있는 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팀이든지 감독을 경질합니다. 왜냐? 이 9경기 동안 부진한 성적을 보인 팀들 대부분이 감독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최하위인 사우샘프턴이 이완 유리치 감독을 선임했고 웨스트햄은 그레이엄 포터, 그리고 앞서 울버햄튼이 비토르 페헤이라, 맨유가 후뱅 아모린 감독을 선임했죠. 에버튼까지도 션 다이치 감독을 경질하고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을 선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토트넘은 감독 위기론이 보도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트넘의 내부 소식을 잘 아는 폴 오키프, 많은 국내 언론에서 토트넘 1티어 기자라고 소개하면서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 오키프는 기자가 아닙니다.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피파 공인 에이전트, 축구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이 폴 오키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본인도 토트넘의 팬이기 때문에 그 애정을 담아서 토트넘 팬들과 소통하고 토트넘 팬들의 질문과 궁금증을 공개 가능한 선에서 알리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유명세를 얻자 토트넘 최대 팟캐스트인 레스트 워드 온 스퍼스 팬미디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 방송에도 출연해서 본인의 정체도 드러내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부진, 특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패배 과정에 보여줬던 똑같은 문제와 무기력함, 그리고 그로 인해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떨어지자 토트넘 현지 팬들이 폴 오키프의 소셜미디어에 찾아가서 감독 경질 가능성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는 그가 경질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토트넘은
감독을 바꿀 계획이 없다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레비 아웃이라는 이름의 레비 회장의 반하는 팬이 아니 그런 컵대회가 살아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리버풀에게 져서 탈락하고 또 FA컵 4라운드에서 에스턴 빌라에 져서 탈락하고 컵대회 우승 가능성이 사라지면 경질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폴 오키프는 nope 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 즉 카라바오컵 준결승의 결과 내지 이 컵대회에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 거라고 들었다. 컵대회 성적까지 기다려보고 경질을 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올 시즌은 끝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으로 간다. 그들의 이적 시장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맞지만 아스널전 패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한 내 생각에는 어찌됐거나 그가 어떤 성적이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즌 끝까지 할 것이다. 시즌 도중 경질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정보는 오직 폴 오키프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폴 오키프가 우선 선수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점, 여전히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전에 또 감독들이 경질됐을 때 디 애슬레틱이 지적한 대로 가장 큰 트리거는 선수들이 감독과 불화를 일으키는 점, 그리고 팬들이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점이 맞물려야 나왔었는데 지금 회장 퇴진설이 나오다가도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승리하고 FA컵에서 결국에는 4라운드에 올라가면서 잦아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언급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있고 부상이 많고 그리고 이 선수들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레비 회장을 비롯한 토트넘 운영진도 성적으로 리그 순위 4위를 차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애초에 풀스쿼드로도 어려웠던 도전을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명분이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는 현재 토트넘 내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지금 팀이 위험하고 결과를 좀 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잘릴까봐가 아니라 팀이 잘 돼야 하니까 라는 것이고요. 그의 주변에 적절한 구조와 사람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의 문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의 부상 문제를 줄여주고 또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스태프들을 채워주고 이런 것이지 포스테코글루가 문제의 원흉이다라고 토트넘 구위층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 런던 지역신문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 역시도 분명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이 패배를 나쁜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암울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그리고 일회성인 컵대회를 통해서 반등한다고 해도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지만 레비 회장은 시즌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 포기라는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를 시즌 도중에 끊고 싶지 않다. 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프로젝트형 감독, 리빌딩을 위해 선임한 감독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를 영입했고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성적 부진으로 자를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경쟁에서 밀려나서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며 특히 지금의 문제가 너무 많은 부상자가 있다는 것으로 레비 회장은 파악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불운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의 부진 그리고 체력 저하, 부상 이 모든 원흉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운영 방식이라는 점을 왜 외면하는지 그 점이 가장 의문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위약금 규모가 커요. 이미 브라이언 킹이라는 토트넘 전임 스카우트가 이야기했고 또 토트넘에서 일했던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일했던 인사들의 언급에 따르면 토트넘은 위약금 지불, 감독 위약금을 또 한 번 지불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콘테, 무리뉴에 이어서 누누까지도 거액의 위약금을 줬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사실 본인의 커리어에 비해서 높은 500만 파운드, 한국 돈 90억 원의 연봉을 토트넘에서 받고 있고 아직 계약이 2년 반이나 남았어요. 2년 반 남았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경질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약금 규모가 1250만 파운드, 한국 돈으로 222억 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트넘이 이 계약을 다 채울 때까지 경질하지 않겠다까지는 아니에요.
시즌 도중의 경질이라는 것은 이 감독이 다른 팀을 찾아 옮기기 어렵고, 보통 다른 팀을 찾아 옮길 때는 그 위약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런 협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자르는 것은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 더 리스크가 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리스크가 크고 위약금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이지, 올 시즌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선수 영입도 새로운 감독과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감독 교체를 고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월 이적 시장이 이미 개시된 상황에서 새 감독을 데려와서 새로운 계획을 짜기가 어렵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논의해 왔던 방향성대로 선수 보강을 단기적으로 진행할 생각이라는 점까지 포함했을 때 폴 오키프도 여름엔 다를 것이다. 여름에는 포괄적인 리뷰를 해서 포스텍 체제를 계속 갈지 말지 고민할 거니까 시즌 성적을 최종적으로 보고 그때 감독의 거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시즌 도중 감독 경질은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 감독 경질이 그나마 언급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즉시 부임할 수 있는 매물이 있을 때의 얘기인데, 지금까지 토트넘과 밀도 있게 연결됐고 실제 미팅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진 후보군 중에 가장 유력한 3명이 다 새로운 팀을 찾아갔어요. 토마스 투헬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고, 후뱅 아모린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부임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옵션 그레이엄 포터 감독은 웨스트햄의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을 했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보다 확실하게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서, 또 당장의 성적만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토트넘이 원하는 공격적인 축구로 어린 선수도 발전시키면서 매력적인 축구로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포체티노 유형의 감독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에 물음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일단 포스테코글루로 남은 시즌을 보내고 나서 여름에 찾아보자,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에 대해서도 컵 대회에서 우승하고 또 그를 통해 유럽 대항전 진출을 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명분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리그 성적이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부 리그 강등만 안 된다면 사실 다시 리빌딩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경질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폴 오키프는 실제로 오는 주말에 있을 에버튼과의 경기 토트넘이 패배할 경우 정말 강등 위기가 극심해지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팬들이 에버튼전 지면 잘리지 않겠어? 라고 질문하자 에버튼전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들이 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리지 않을까라는 거에 돈 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토트넘 고위층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는 것을 전한 거예요. 물론 계속 지고 중하위권 경쟁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다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정말 이거 심각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가서는 고민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들이 토트넘의 고위층이 감독 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가 2부 리그 강등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팬의 질문에는 강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강등될 정도로 정말 심각하면 바꿀 것이다, 경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앞서서 지금의 생각은 그 정도까지 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강등까지는 안 간다. 어느 정도 선수들의 퀄리티가 있고, 사우스햄튼이 깔아주고 있고, 울버햄튼도 조금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상태 안 좋고, 밑에 있는 팀들이 더 못하지 않느냐, 입스위치, 레스터 이런 팀들이 더 못한다. 아무리 토트넘이 못해도 마지막 3자리까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올 시즌 첫 리그 승리를 안겨준 팀이 지난 11월 10일에 토트넘이었습니다. 무려 홈에서 1대2로 졌죠. 그 다음 맨시티전 4대0 승리가 의미 없다라는 것은 지금 맨시티 상황을 통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시점을 통해서, 이 시점 근거리로 부진했던 과정에는 본인이 이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됐던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서 최근 반등하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토트넘이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본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뒤에 홈에서 로마와 2대1로 비긴 경기, 풀럼과 1대1로 비긴 경기는 홈 경기도 충분히 객관적 전력에서 본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한 팀들에게 질 수 있었던 내용이었고, 본머스 원정 0대1 패배, 3대0 이상으로 질만한 경기였고, 첼시와 홈 경기 3대4 패배도 거의 6, 7골을 먹을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레인저스 원정도 1대1로 비기고 왔지만 졌어도 할 말이 없는 경기 내용이었는데, 이 레인저스의 경기력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강등권을 경쟁하는 팀들과 큰 차이가 안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나마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5대0으로 크게 이긴 최근 리그 9경기 중에 유일한 승리는 사우스햄튼이 못하는 전력이 약한 팀임에도 달려드는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이에요. 토트넘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에 아스널도 그렇지만 오히려 강팀들, 이번 리버풀을 카라바오컵에서 이긴 것과 같이 오히려 정말 강팀을 상대로는 깜짝 놀랄만한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애매한 팀 내지는 약팀들이 각 잡고 선수비 후역습을 하면은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을 공략하는 전술로 나온다면 굉장히 고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최근 울버햄튼전 2대2 무승부 과정에도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1월 19일에 있을 에버튼과의 경기도 저는 패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게다가 이런 강등권 팀들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지도 않고 컵대회도 조기에 탈락한 경우들이 많은데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호펜하임전, 엘프스보리전을 에버튼, 레스터,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사이사이에 치러야 하는 체력적 부담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카라바오컵을 리버풀과의 경기, FA컵을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를 치러야 하고 그 다음에 리그 경기 상대가 맨유와 홈 경기예요. 브렌트포드, 리버풀, 에스턴 빌라, 맨유를 3일 간격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정입니다. 그 뒤에 입스위치 타운과 원정 경기인데 홈에서도 패배를 경험한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 현재 18위인 강등권에 딱 들어있는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에 진다면 정말 그때는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거의 안 나게 될 수 있고 이 앞선 경기들을 다 졌다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강등권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복한 맨시티와의 경기, 압도적으로 졌던 본머스와의 경기, 역시 경기력이 만만치 않은 풀럼과의 원정 경기, 첼시와의 경기, 그리고 감독이 바뀐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가 4월에 이어집니다. 사우스햄튼도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반 유리치 감독이 전술적으로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감독이 비록 맨유와의 경기 선제골 넣고 역전패 당하긴 했지만 82분에 아마드가 동점골 넣고 마지막 추가골 넣기 전까지 80분 가까이 리드했단 말이에요. 사우스햄튼이 감독 바뀌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토트넘이 이 사우스햄튼과의 경기 이후에 만날 팀들은 강등권에서 직접 경쟁하는 팀들 그리고 강한 팀들이 섞여 있습니다. 울브스전 정말 어려울 원정 경기가 될 수 있고 노팅엄 딱 상성상 토트넘에게 어려운 상대이고 그리고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가 있어요. 리버풀은 리그 우승을 위해서 역시 이 경기 적극적으로 임하겠죠.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이 두 경기 역시 전술 상성상 어려운 상대인데다가 이 팀들 역시 이 시점에는 강등당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다음 에스턴 빌라, 브라이튼과의 경기까지 프리미어리그 잔여 일정 4월 이후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에 만만히 승리를 장담할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토트넘이 이 브리그로 아차 하는 순간 강등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가서 감독을 바꿔봤자 선택지는 라이언 메이슨 임시 감독 체제인데 그 변화를 통해서 잔류할 수 있을지 팀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월 7일에 토트넘과의 계약 안에 있는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2026년 6월 30일까지 토트넘과 계약이 묶여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나면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를 매각하고 이적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여름 이적 시장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토트넘이 2부 리그로 가 있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프리미어리그 내의 직접적 경쟁팀에는 손흥민 선수를 보내고 싶지 않아 했던 토트넘이지만 챔피언십으로 내려간 상황이라면 선수들의 인건비도 조정을 해야 되고 선수들이 떠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오히려 떠나보내고 어린 선수로 리빌딩을 하는 데 시간을 쏟는 게 낫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도 이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2부 리그로 강등된 상황에서는 토트넘에게 가장 큰 이적료를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을 갖고 있는 팀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달려들 수 있는 팀은 다르윈 누네스를 정리하고자 하는 리버풀, 정확하게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 연봉도 줄이면서 또 계약 기간 짧게 가져가면서 여러 포지션에 소화할 수 있고 즉시 전력으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를 충분히 노릴 수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는 누누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손흥민 선수 영입을 위해 제안할 수 있고 뉴캐슬 역시 지금 이삭 선수의 이적설도 있는 가운데 남는다고 하더라도 칼럼 윌슨이 몸 상태 문제로 사실상 더 뛰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격수를 영입해야 되고 맨시티도 손흥민 선수가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잭 그릴리시를 정리하려는 상황과 맞물려서 충분히 당장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자원으로 고려할 수 있고 에스턴 빌라는 언제든지 관심이 있는 상황 존 듀란이 게다가 이적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레시포드는 물론이고 가르나초까지도 내보낼 수 있다라는 맨유도 작은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력을 보강하면서 아시아 마케팅 수익까지 가능한 자원으로서 손흥민 선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정적으로 토트넘이 보낼 수 없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날까지 포함을 한 것은 아스날로 꼭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스널도 충분히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스널은 명확하게 저희가 알고 있는 국내 정보를 통해서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임대 후 이적 조건으로 타진하고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실패를 1월 안에 하게 될 경우에 반년 임대 후 완전 이적 조건으로 협의를 하려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것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토트넘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에서 아스널이 사실 역사적으로나 구단의 전력적으로나 훨씬 높은 팀인데 토트넘의 인기가 절대적이고 토트넘이 아시아에서 거둔 수익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의 시선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그런 스타를 데려오자라는 마음속에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트넘이 2부 리그로 떨어진다면 지금 공격 자원이 부실한 제주스가 십자인대를 다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카이 하베르츠가 가짜 구분으로서 사실 들쑥날쑥한 경기력을 보이고 라힘 스털링은 측면 자원이긴 하지만 이 선수는 임대로 데려온 선수로서 또 완전 계약을 맺기에 아쉬운 폼을 보이고 있고 왼쪽 공격수인 마르티넬리도 계약이 2년 남게 되는 시점에서 경기력과 성장세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 모든 포지션을 커버하면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 영입을 타진할 수는 있는 거예요. 2부 리그로 내려갔다면 충분히 문의와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고 솔 캠벨이 물론 그때는 FA 상태로 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막을 수 없던 부분이 있지만 토트넘의 주장에서 아스널로 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까지 볼 수 있어요. 왜냐? 손흥민 선수도 만약에 토트넘이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일을 겪었다면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분노에 찼을 것이고 명예회복과 프리미어리그에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의지 속에 본인에게 가장 좋은 제안, 가장 본인을 잘 설득하는 팀으로 갈 수 있는데 만약 아르테타 감독이 아스널이 가장 좋은 조건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토트넘이 2부 리그로 강등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저도 그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봐요. 선수의 개별적 퀄리티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극복하고 최소한 15위, 16위까지로는 끝내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에버튼과의 경기에 패배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질 레스터 시즌도 패배한다면 브렌트포드, 맨유, 입스위치와의 경기까지 연패 늪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과연 토트넘이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까지 가능한 것은 수원 삼성이 2부 리그로 강등되고 전북 현대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던 K리그의 경험이 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도 이어지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최고 명문팀들이 2부 리그로 내려갔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에게도 그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오는 주말 에버튼과의 경기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에버튼전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의 분석과 현지 반응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